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 3.0 V6입니다.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첫 번째 SUV이자 SUV 라인업의 기함이죠. 최근에 아틀라스 테라몬트라고 더 큰 사이즈의 SUV가 나왔지만 여전히 기함은 투아렉입니다. 현행 투아렉은 3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구형에 비하면 안팎의 디자인한 편의장비, 파워트레인까지 모든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3.0 V6의 경우에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R라인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프레스티지입니다. 참고로 투아렉은 프레스티지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죠. 시승차의 가격은 8,990만 원이고요. 신형 투아렉은 구형에 비해서 외장 디자인에 디테일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이미지 자체가 변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도 좀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이긴 했지만 모서리 부분에 좀 라운드 타입의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약간 좀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구형에 비하면 좀 더 남성적인 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는 좀 더 강화가 됐고요. 전면의 그릴 같은 경우에는 가로 라인이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차 폭이 넓은 차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더 넓어 보입니다. 참고로 그릴과 범퍼 하단 쪽에는 크롬 라인이 좀 많이 쓰였고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는 아니고 풀 LED입니다. 참고로 투아렉 2021년형은 새로 디자인된 폭스바겐 로고가 적용이 됐죠. 기존에 비하면 이 로고 디자인이 좀 더 산뜻해 보이긴 합니다. 투아렉은 실제 사이즈보다 차가 좀 커 보이는데 카이엔과 비교하면 전장이 더 짧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카이엔보다 차가 더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작습니다. 카이엔과 비교하면 전장은 짧고요. 전고도 더 낮습니다. 반면에 휠 베이스는 조금 더 길고요. 그래서 전장 대비해서 휠 베이스는 좀 긴 편이죠. 전면에 비해서 이 후면의 모습은 좀 더 깔끔한 모습이고요. 신형이 나오면서 투아렉 차명은 가운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유럽 브랜드들의 차들과는 달리 머플러가 장식은 아닙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SUV, 사이즈는 285에 45와 20입니다. 차 크기 때문인지 20인치 휠을 껴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차 디자인에 맞게 20인치 휠도 꽤 단단해 보입니다. 신형 투아렉의 실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죠. 가장 큰 특징이 모니터고요. 대시보드의 높이가 꽤 높은 편이에요.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면은. 그리고 저 송풍구 라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좀 수평적인 라인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가 좀 큰 차이기도 하지만 실내 폭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폭스바겐들처럼 대시보드라든가 이 센터페시아 주변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내장재는 대체로 좀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이 대시보드 쪽에 재질을 만져보면 좀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필러와 천장에 적용된 이 직물도 소재 느낌이 괜찮습니다. 적어도 911보단 좋네요. 이 위쪽 부분의 직물이 조금 더 푹신푹신해요. 모니터는 1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신차들의 모니터 사이즈가 많이 커져도 15인치는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의 사이즈가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디자인에 따라서 좀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15인치를 감안을 해도 꽤 커 보입니다. 실내에 앉으면은 뭔가 이 모니터가 TV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과 함께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것 같은 디자인은 최근에 신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모니터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아래쪽의 라인이 좀 밑으로 좀 내려왔죠.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 메뉴를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고, 최근에 트렌드처럼 물리 버튼을 싹 없앴어요. 볼보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도 홈 버튼 하나는 냅뒀잖아요. 근데 이 투아렉은 홈 버튼 자체를 아예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메뉴를 다 이 모니터에서 실행을 해요. 이 홈 화면에서 주요, 지금 이렇게 손이 다가가면은 메뉴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 전체에서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이 홈 화면에서 주요 메뉴는 이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차량 관련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설정을 눌러서 이렇게 세부적인 메뉴로 접근을 합니다. 요 세부적인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폭스바겐에서 거의 비슷하게 보이던 그런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이 차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메뉴는 좀 더 많습니다. 이 앰비언트 조명 장치로 들어가면은 이게 무드 조명이에요. 이 차는 무드 조명이 좀 대체적으로 좀 밝은 편에 속합니다. 빛이 좀 짠하죠.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진 않은데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에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에 앉았을 때 무드 조명이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드 조명의 색상은 총 30가지고요. 제가 보통 무드 조명 파란색이 대체로 다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30가지의 색상이 대부분이 다 예뻐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원하는 부위만 무드 조명을 켤 수가 있습니다. 모드를 누르면 전체가 켜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기판으로 들어가면은 디지털 콕핏 메뉴인데, 보시는 것처럼 양쪽 원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높이라든가 오디오, 가속 다 체크를 하면은 이쪽 화면에 뜨고요.
이쪽은 지금 비어 있는데 여기 역시도 체크를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세부적인 메뉴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 이런 계기판 디지털 콕핏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트리 컴퓨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리 컴퓨터는 계기판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니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폰트나 그래픽, 아이콘이 다 크잖아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보이고 물리 버튼이 없어도 이것 때문에 조금 덜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공조양치 메뉴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공조양치 메뉴가 나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람 세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걸로 이렇게 올려서 또는 눌러서 조절을 하는데 이게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바람 방향이고요.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눈금이 9단계인데 실제로는 3단계입니다. 그리고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함과 중감, 강함 세 가지가 있고요. 모니터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음향을 누르면 이거 지금 오디오 화면이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은 후방 카메라, 이쪽은 앞뒤 센서 그래픽으로 거리를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화각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암과 밝기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좀 안쪽에, 정확히는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어 갖고 여기가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낮에도. 근데 이 앞쪽의 공간은 용량이 꽤 큽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 근데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좀 소리라든가 만졌을 때의 그런 작동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기어 레버는 짧고 굵은 디자인입니다. 기어 레버가 뭔가 투아렉의 외장 디자인과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전자식 기어 레버처럼 R&D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 버튼은 이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컵홀더의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기어 레버 바로 옆에 있죠. 이 컵홀더는 크기 자체가 넉넉하고요. 각 4개씩에 잡아주는 이 지지 날개가 있고요. 여기에도 하얗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에코와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까지 올로드는 총 5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오프로드와 스노우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과 전문가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로 이렇게 차고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에어 서스펜션 작동하는 그런 그 특유의 씩한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들려요. 차 크기 대비하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아주 이렇게 큰 편 아닙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가로로 안 들어가는 세로로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가 있고요. 저 앞쪽에는 C 타입이 있습니다. 투아렉의 운전대는 하단이 살짝 깎인 3스포크 타입이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이 운전대 림의 두께는 약간 얇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죽이 좀 얇게 들어가는데 손에 잡히는 감각은 좋아요. 그리고 투아렉은 연식 변경이 되면서 스포크의 디자인이 달라졌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가 다 물리 버튼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같은 이렇게 이게 지금 클릭을 해도 되고요. 벤츠 E클래스처럼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도 메뉴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절은 전동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최근에 선보인 다른 폭스바겐과 기본적인 디자인은 비슷한데 뭔가 화질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세부적인 디자인도 좀 더 좋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표시되는 화면에는 이렇게 나침판 높이 정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이런 정보의 양은 꽤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폭스바겐처럼 이렇게 화면이 달라지고요. 여기서 ADS 시스템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뜨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세부적인 메뉴도 여기서 대체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대체로 괜찮은 편이고요. 면적도 큰 편인데 저 테두리 쪽이 햇빛이 비쳤을 때 좀 유달리 앞유리에 반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ACC나 내비게이션, 오디오 등이 있고요. HUD 메뉴에서 색상 배색으로 들어가면은 표준이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면은 눈 쌓인 지역이라고 있죠. 이렇게 2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좀 덩치가 있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넉넉하고요. 그러니까 좌우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좌판의 기본적인 길이는 꽤 짧아요.
성인 남자가 앉으면 허벅지 뒤가 좀 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좌판 앞쪽을 길이를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약간 좀 불편한 게 보통 좌판 길이 연장은 오른쪽에 분리 버튼으로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모니터 메뉴 안에 들어가서 좌판 길이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시트는 보통 한번 맞춰놓으면 메모리를 해놓기 때문에 또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시트 가죽의 질은 약간 좀 쫀득한 편이어서 옷과의 밀착성이 좋고요.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입니다. 도어 트림은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디자인이고요. 저 상단에 하이그로시에도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획을 잘 달아놨어요. 용량도 크고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중 접합은 아닌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투아렉의 2열은 공간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거주성이 괜찮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통 2열 시트는 좌판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좌판 길이가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고요. 2열 시트는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지금이 가장 앞으로 당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공간에 여유가 없죠. 지금이 최대한 뒤로 민 상태고요. 등받이 각도도 약간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열 역시도 1열처럼 크기가 넉넉한 편이고요. 시트 가죽의 질도 동일합니다.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신발을 넣으면은 이렇게 상하의 폭의 여유도 있고 좌우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보통 사륜 차들이 그렇듯이 좀 올라온 편이고요. 반면에 다른 차들의 그 2열 가운데 시트 대비해서 이게 좀 폭이 넓어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양쪽 모두 바람 세기와 온도 조절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 시스템이죠. 근데 이 버튼 2개가 죽어 있는 것과 이제 다른 부분과 달리 여기에 이 버튼의 그 눌렀을 때 촉감은 좀 옛날틱하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USB-C 타입과 C볼트가 마련이 됩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송풍구가 가운데도 있지만 이렇게 B필러에도 있고요. 다른 차들 대비해서는 2열 유리가 좀 많이 남는 편이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810리터고요. 구형에 비하면 100리터 이상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 1800리터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리어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C볼트도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접히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아주 그렇게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은 꽤 넓은 편이고요. 2열에 앉으면은 제 뒤통수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예, 공회전 때 엔진 소리 또는 방음은 확실히 4기통 디젤보다는 괜찮아요. 보통 4기통 디젤 하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소리가 더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V6답게 엔진 소리가 좀 한 단계 걸러서 들어옵니다. 물론 이거는 엔진의 그 형식보다는 좀 방음에 더 차이가 크겠지만 어쨌든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들립니다. 반면에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차 중에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좀 가늘게 있고 특히 2열에서는 정차 중에도 진동이 시트로 조금 더 전해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주행 중에 진동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V6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작년에 시승했던 4.0 8기통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그거보다는 당연히 못하지만 이 3리터 V6 엔진도 일상주행으로 다닐 때는 출력이라든가 동력 성능이 충분하고요. 특히 저속으로 다닐 때는 승차감이 꽤 매끄럽습니다. 저는 에어 서스펜션 달린 이 투아렉의 승차감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 TDI는 승차감이 최근에 탔던 SUV 중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고 이 V6 같은 경우에는 그 4.0만큼은 안 되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승차감을 발휘를 합니다. 이 차의 하체는 저속에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좀 둥둥 떠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 둥둥 떠간다는 게 진짜로 롤이 많아서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둥둥 떠감이 아니라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상당 부분 제거를 한다는 좀 그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 빨래판 구간에서 다른 차로 저 달리면은 뭔가 이렇게 퉁퉁하고 상하 바운싱이 있고 그 치는 소리도 실내로 좀 들어오는데 이 차는 그런 소리 또는 진동을 상당 부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렇게 맨홀 같은데 좀 움푹 파였잖아요. 저런 곳 지날 때 충격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실내로 들어오는 이렇게 쿵 하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차의 그 움직임도 큰 편인데 이 차는 통상적인 그런 승차감 또는 충격 흡수에 비해서 굉장히 매끄럽게 이런 노면을 지나가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의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속 또는 저회전에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 그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는 최근에 다 터보잖아요. 다른 차들의 그 OEM 터보에 비해서는 그 소리가 좀 들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은 회전수에서 가속을 하면은 슉 하고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가 비교적 귀에 잘 들리는 편입니다. 이게 볼륨이 큰 건 아닌데 귀에는 좀 잘 들려요. 그리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방음인데 방음도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고 특히 20인치 휠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 하체 방음도 꽤 좋은 편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옆유리가 이중접합은 아닌데 되게 두꺼워요, 두께가. 그래서 옆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유리라든가 하체 방음이 좋은 차가 주행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 조용하다 보니까 그 바람 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투아렉처럼 이 차 역시도 전방과 이 측면의 시야가 꽤 좋아요.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하차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단단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단단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초반에 그 댐핑이 그렇게 단단은 아니고 오히려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요즘 차로는 보기 드물게 좀 제어가 많이 들어가고요. 속도도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 성향 자체가 스포티보다는 컴포트에 더 맞춰져 있고 그리고 요즘 차는 또 보기 드물게 코너에서 빨리 진입을 하면 전자장비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소리가 이제 꽤 크게 들리죠. 요즘에 ESC가 개입을 해도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 차가 별로 없는데 이 차는 코너 좀 빨리 돌아서 전자장비 개입을 할 때 이렇게 좀 소리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코너에 빨리 진입을 해서 차가 많이 기울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개입을 많이 하고 또는 엔진 출력을 많이 줄이고 그 CP 벗어나면은 그때 이제 출력을 이렇게 확 놔주는데 그때의 그 작동감도 그렇게 매끄러운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코너에서 차가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자장비가 개입을 하고 출력을 줄이는 양이 최근에 타본 차 중에 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오프로더에 좀 더 강점이 있고 무거운 SUV인 것을 감안을 해도 좀 그런 면이 더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올로드에서 좋은 승차감이 강점인데 그 운동 성능 자체가 그렇게 스포티한 그런 지향은 아니에요. 반면에 가속력은 대략 비슷한 출력의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더 괜찮은 편이에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27초인데 같은 배기량의 비슷한 출력의 다른 차, 예를 들어서 QA 3.0이나 GV80 3.0 디젤과 비교했을 때 이 차가 대략 한 2초? 3초 정도가 빠릅니다. 이 차는 쭉 가속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뭉클하고 탁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실제로는 좀 가속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좀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죠. 예를 들어서 킥다운을 하면은 지체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 딜레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일단 터보가 돌기 시작을 하면은 비교적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까지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간헐적으로 튀는 현상이 좀 잦은 편이에요. 특히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또는 지금처럼 추월 가속을 위해서 킥다운을 할 때 또는 P에서 R로 바꿀 때 그 좀 소리라든가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간헐적으로 변속 충격이 있는 차들은 뭐 굉장히 많지만 이 차는 그 중에서도 그 변속 충격이라든가 그 소리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올로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노말, 스포츠가 있는데 컴포트와 노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반면에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차이가 좀 더 느껴집니다. 일단 스포츠로 바꾸면은 보통은 이제 파워트레인이 민감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 차는 파워트레인보다는 그 댐핑이 좀 더 단단해지는 게 더 눈에 띕니다. 댐핑 같은 경우에는 단단해지는 것보다는 뭔가 그 상하의 바운싱이 줄어드는 게 좀 더 두드러진 변화 같고요.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의 반응도 이제 초기 반응이 좀 더 빨라지죠. 그래서 컴포트는 이제 말 그대로 좀 느긋하게 컴포트한 그런 성격이고, 이 스포츠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컴포트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게 기동을 합니다.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에서도 승차감이 꽤 좋은 편이에요. 이게 취향에 따라서는 스포츠의 승차감이 더 좋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컴포트가 낫죠, 승차감이.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노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약간 좀 굴곡 있다 그러면은 그 충격이 컴포트 대비해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너 돌 때 전자장비 개입이 매끄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코너에서 속도가 높으면은 전자장비가 개입이 되는 건 다 비슷한데 이 차는 뭔가 좀 되게 급격하게 들어가요. 들어올 때 엔진 출력을 되게 확 줄이고,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차는 이제 코너 돌 때 전자장비 개입이 좀 되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장비가 개입을 할 때 차가 이렇게 주춤해요. 그 정도로 한번 들어오면은 출력을 좀 많이 제어를 합니다. ISG로 엔진 시동이 꺼질 때는 그 디젤 엔진으로서는 그 떨림이라든가 흔들림이 꽤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트 엉덩이가 닿는 부분 쪽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지, 전체적으로 왜 이 떨림이 많은 차들은, 어떤 차는 막 이렇게 운전대가 칼럼이 막 떨리고 그러는데 이 차는 상대적으로 시트로만 좀 진동이 전달되고, IS 작동 온오프 때의 그런 작동감은 꽤 깔끔한 편입니다. 이 차는 생각보다 회전 반경도 좀 짧은 편이에요. 정확히 차 급이 매칭이 되는 건 아닌데 G63이나 GV70 같은 차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운전대 끝까지 감고 유턴을 하면은 거의 3차로 끝까지 꽉 차서 돌아가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좀 못 미쳐서 회전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리어 휠이 조향이 되는 그 시스템 때문에 유턴 회전 반경도 짧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속을 할 때 그 순정 터보 돌아가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들리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좀 스포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풀 가속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폭스바겐 디젤 엔진의 특징과 같은데 4기통이든 6기통이든 회전 질감이 꽤 좋습니다. 보통 디젤 엔진은 고회전을 돌리면은 막 4,000rpm 넘어가면은 좀 되게 버거워하고 깨지는 소리도 나고 그런데 4기통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자동으로 시프트 업 되는 회전수까지 돌려도 굉장히 매끄럽게 회전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토크가 저하되는 느낌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고속 안정성인데, 그 4.0만큼이나 이 차 역시도 고속의 안정성이 꽤 좋습니다. 방금처럼 딱 떨어지잖아요. 그 노면 고저차가 있어서 이 차는 앞보다 저런 노면에서는 그 리어 서스펜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리바운딩 할 때 그거를 추스리는 그 작동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의 그 자세의 안정적인 것도 그렇지만 승차감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주행에서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스티어링 감각인데, 이 차가 저속에서 또는 정지 상태에서는 차 덩치나 되게 무거운 감각과는 달리 운전대가 좀 가볍거든요. 가볍지만 그 운전대 감각은 또 정확한 그런 세팅이고요. 고속에서는 또 적당히 무거워집니다. 스포츠로 돌아도 코너에서 제어가 많이 들어가는 건 비슷하고요. 뭐 약간 좀 덜 들어가긴 하지만 개입도 늦고, 근데 이게 오히려 스포츠로 하니까
이 제어가 더 급격하게 들어가고 오히려 좀 자세가 더 불안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차의 주행 느낌을 대략 평가를 해보면은 좋은 승차감으로 장거리를 편하게 또는 데일리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성격인 반면에 막 이렇게 코너를 재밌게 스포티하게 이렇게 운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의 엔진이라든가 무게를 생각을 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 차 역시도 좀 빨리 달릴 때와 정속 주행할 때의 그 연비 차이가 큰 편인데, 천천히 달리면은 생각보다는 연료 게이지의 바늘 또는 저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천천히 떨어져요. 참고로 이 차는 연료 탱크가 큽니다. 90L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속 주행해서 달리면은 저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 차에도 ACC와 레인 어시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팔리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차로 보조 장치는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성능과 차로 이탈 방지, 대략 그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차마다 편차가 있어요. 최근에 시승했던 A6 50TDI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좀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중앙을 잡고 가는 성능이 좋았는데, 이 차는 그러니까 차로 이탈 방지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잡고 가는 그런 기능성은 이제 굉장히 떨어져요. 직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차로에 붙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조향을 하는 거죠. 이번에 신형 투아레 3.0 V6 TDI를 시승을 했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SUV로서는 가장 좋은 수준이에요. 물론 작년에 시승했던 4.0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도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제공을 하고요.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은 승차감이 좋다고 인식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투아렉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오프로드 성격이 강조된 차 치고는 올로드의 승차감 또는 주행 성능이 좋았던 게 장점이었는데, 이 시장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라든가 좀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 좀 승차감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투아렉 3.0 에어 서스펜션 달린 차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방음이 좋은 것과 편의 장비, 2열 공간 거주성이 좋은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팎의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2열 승차감인데, 보통 1열 대비해서 2열 승차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차종에 상관없이 이 차는 1열 대비해서 2열의 승차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초반에 댐핑 치는 거, 그거는 2열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2열은 1열에 비해서 그 좌우로 흔들림, 롤이 조금 더 많긴 한데, 다른 차들 또는 이와 비슷한 차들의 승차감과 비교했을 때 2열의 그 승차감에서도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보통은 이제 2열 방음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1열 대비해서 2열의 방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실내에서는 이 모니터 아래쪽에 그 패널 쪽에서 이제 잡소리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로써 폭스바겐 신형 투아레 3.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